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가 너무 심해지지 않았나요? 엄청난 세금 규제, 각종 그 규제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갖다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쪽에서 수요를 막고 한쪽에서 공급을 막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 작용이 작용하지 않겠죠. 맞죠? 가격이 왜곡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막기 때문에 다른 한쪽으로 어떻습니까? 규제를 피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세금 규제, 각종 법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긴 게 현실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금으로 규제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지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통해서 각종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를 피해서 어떻습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을 했죠. 맞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 아파트 청약률이 높아지고 어떻습니까? 당첨률도 되게 어려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강원도 있잖아요. 강원도 쪽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 왜 그러냐? 강원도권이 예전에는 교통망이 안 좋았었어요. 그쵸? 교통망이 안 좋았다 보니까 서울에 막 규제가 있어도 강원도권으로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충청도권으로 밑으로 어떻습니까? 규제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됐죠. 그러나 최근에는 강원도권이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거의 수도권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됩니다. 맞죠? 왜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제2영동 고속도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겼죠. 철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KTX가 열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서울 춘천 복선 전철 이어서 속초까지 가는 KTX가 올해 착공할 예정이죠. 이런 것처럼 교통망이 엄청나게 좋아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의 강원도가 아닌 거예요. 옛날의 강원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통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 강원도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강원도는 뭡니까? 강원도는 관광. 이거 잘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관광하고 코드화가 되는 쪽은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속초죠. 속초는 어떻습니까? 뒤에 산 있죠? 강 있죠? 바다가 있죠? 온천까지 있잖아요. 대표적인 강원권,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관광지역입니다. 그 관광지역에 어떻습니까? 교통의 호재까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는 거야. 폭발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형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광지역에 교통의 호재가 터지면은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폭발한다. 이 부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업들까지 유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지역보다도 땅값이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거의 수도권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 춘천 간 복선전철과 고속도로로 인해서 웬만한 평택과 화성보다도 어떻습니까? 거리상은 이 행정구역상은 강원도지만 거리상으로 어떻게 봅니까?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 이제 춘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역의 메카였던 그 춘천에 교통의 호재가 터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기업들까지 유치할 수 있는 선호지역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1월달 4월달까지 9,906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34.4% 정도가 어떻습니까? 거래량 및 가격 동향이 상향이 되었는데 잘 보니까 지금 현재 규제가 많은 지역들은 대출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근데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담보도 70% 정도가 나와요. 이 부분들이. 그다음 다주택자 1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이. 당연히 투자 자금이 몰릴까 안 몰릴까요? 몰릴 수밖에 없죠. 예전에 강원도 하면은 평창 올림픽 2018년도가 개최가 됐잖아요. 개최가 된 이후로 강원도 시장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락의 길을 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상승 가도를 띄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투자 열기가 평창 올림픽 당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평창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저항대를 뚫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거래량 수를 보니까 여러분도 역시나 원주, 춘천, 강릉. 맞죠? 자, 여기 보니까 강릉은 뭡니까? KTX가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뭐 KTX뿐만 아니라 제2영동 고속도로 교통망의 중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도시가 들어가 있고 혁신도시가 들어가 있고 당연히 원주 같은 경우 당연히 선호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춘천은 지금 막 떠오르고 있죠. 그쵸? KTX 들어가고 제2경충국도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레고랜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막산 케이블카 들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쯤 되면은 순서가 바뀔 겁니다. 춘천 1등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원주, 강릉 이렇게 될 거예요. 춘천이 1등으로 이제 급부상을 할 겁니다. 이게 계속 갈 거예요. 이제는 춘천은 어떻습니까? 강릉에서 가격 1등으로 땅값, 아파트값 어떻습니까? 1등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이거를. 자, 현재까지 보면 서울보다 투자 가치가 높다. 어디? 강원 부동산의 자금 물려. 이분들이. 자, 강원 지역 부동산 시장을 향한 수요층의 소비 심리 지수가 올 들어 서울을 초월하여 서울을 초월했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있는 서울을 초월하여 전국 최고 수준 이어가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 자, 전국 17개 시 도중에서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17개 시 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광역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역시 있잖아요. 광역지자체단체 현재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강원도가 세 번째다.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토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시장도 엄청나게 급포전이 돼서 특히 교통망 개발과 바다 조망권 등의 영향으로 강릉, 양양, 속초, 고성 등의 해안가 토지는 평당 수천만 원대까지 온다. 아니 평당 수천만 원이에요. 목 좋은 곳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기 보면 바닷가 쪽 있잖아. 양양, 속초, 고성. 아니 그 멀리 있는 데까지도 평당 수천만 원까지 이를 정도로 땅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 프리미엄이 붙여지고 있다. 자, 이 특징들이 뭐냐면 강릉, 양양, 속초, 고성들 그리고 바닷가, 해안가 이런 얘기는 뭐냐면 관광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망권이 있는 좋은 관광지역 있잖아요. 관광지역에 있는 땅값들이 어떻습니까? 높은 프리미엄에 붙어서 땅값들이 어떻습니까? 급등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관광지역의 컨셉을 잡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땅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번 볼게요. 이어서 한번 보면은 자, 광역시도별 최고가 아파트 최고가 거래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 2020년 6월에서 2021년도 5월 기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도내에서 아니면 광역시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한번 뽑아 본 거예요. 뽑아봤더니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청담동입니다. 청담동에 있는 PH129라고 하는 아파트가 115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1.39억 원인데 이거는 뭐냐면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당연히 분양 면적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 기준으로 물론 이게 어떻습니까? 분양 면적은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게 지금 평당 금액 1.39억 원이 어떻습니까? 강원도, 여기 서울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고요. 그 밑으로 지금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보뜰마을 9단지, 그게 36억 8천만 원 거래가 됐는데 이게 평당 6,752만 원. 평당 6,752만 원 현재.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산 해운대 있잖아요. 부산 해운대가 5,351만 원, 해운대 두산이부터 제니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36억 964만 원으로 거래가 됐고 평당 어떻습니까? 5,351만 원. 네, 거래가 됐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그 밑으로 볼게요. 자, 인천 송도 4,729만 원, 수성구 범어동 4,126만 원, 그다음에 대전 유성구 3,833만 원, 광주 2,300, 울산 2,900, 그다음에 충북 2,900. 자, 그런데 세종시가 4,166만 원이에요. 최고가가. 평당가가. 자, 그런데 강원도 속초 동명동에 보니까 뭐예요? 4,255만 원이에요. 동명동이. 이게 근데 분양권입니다. 이게
분양권 가격이 현재 P가 붙어가지고 4,25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볼륨이 어디 정도 볼륨이 되냐면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 자, 4,200 되면은 대구 있죠? 대구, 인천. 요 정도 급수예요. 지금 현재 강원도 속초에 있는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시세가 지금 있는 세종시하고 맞먹고요. 대구, 부산 정도하고 맞먹을 정도로 현재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속초가 그래요, 속초가. 속초가 아파트 가격이 왜 그러냐? 거기 관광지에 유명하죠. 근데 그 관광지에 그 지역에 속초가 교통망까지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호재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습니까? 급등하는 겁니다. 자, 이거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부산 해운대 있잖아요. 5,351만 원 갔잖아요. 충분히 부산 해운대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 왜 그러냐?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잖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부산보다 좋죠. 그러니까 속초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가격 상승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로 끝날 거냐? 저는요, 여기서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춘천은 어떻습니까? 의암호 있죠. 의암호를 끼고 있는 조망권 있는 아파트들, 그런 지을 수 있는 땅값들에 대한 거는 엄청난 재평가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이. 그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자, 강원권에 있는 속초가 4,255만 원. 사실 놀랄 노짜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어떻습니까? 관광지. 그쵸? 관광지이면서 교통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 호재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자, 속초는 관광지에다가 지금 앞으로 어떻습니까? 동해선과 그 다음에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KTX가 어떻습니까? 크로스가 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가 됨으로 해서 엄청난 교통 호재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관광 프리미엄과 거기에다가 더욱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 또는 땅값들은 거의 폭등 수준이다. 일단. 자,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자, 춘천 같은 경우 보세요. 춘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원도에 자, 인구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관광 인구가 더욱더 늘어날 거잖아요. 자, 레고랜드 200만, 어떻습니까? 사막산 케이블카 한 150만 정도, 한 350만에다가 현재 기존까지 더하면 충분히 1,500만 도시가 됩니다. 현재 지금 속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저는 춘천이라고 충분히 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춘천은 강원도권에서 최고 가는 동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춘천 중에서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한 주거지역, 어떻습니까? 교통 효조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강과 가까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대한 땅들은 더욱더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는 거예요. 프리미엄 붙는데 지금 여러분들 경기도 땅값이 비쌀 것 같죠? 계속. 아니에요, 이제는. 오히려 춘천에 있는 관광지 요소를 띠고 있는 그런 주거지역 땅값들이 오히려 평택, 화성보다도 더욱더 비싸질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호재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기업들이 춘천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최고, 그 다음에 관광지로서의 프리미엄, 이런 것까지 합산한다라고 하면 춘천에 대한 미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저희가 뭐 춘천을 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강원도권에서 춘천만한 지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릉하고 속초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수도권에서 멀어요. 맞죠? 결국에는 수도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유입이 되는가, 이걸 우리는 포커스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춘천이 접근성이 훨씬 더 좋죠? 자, 그리고 관광지로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또 중요한데, 자, 기업들이, 자, 속초하고 강릉이 아무리 좋아져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속초하고 강릉에 갈 확률보다도 춘천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요? 자, 그런 걸 본다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유치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메카로서의 당연히 뜨고 있기 때문에 두 양대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춘천이다. 거기에다가 강원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잖아. 그쵸? 그러고 있는 선상에서 당연히 강원권 바람의 가장 핵심 축으로 떠오를 지역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춘천이다. 여러분들.